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생을 위한 과학 미들과학이에요. 지난번에 우리는 눈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눈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물체를 보는지 그리고 여러 환경에서 눈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빨리빨리 진도 나갈게요. 허리업. 우선 이 구조 기록하시나요? 빈칸의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맨 앞에 뚜껑인 각막, 조리개같이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홍채, 홍채 사이에 뚫린 구멍인 동공, 동공 안쪽에 렌즈 같은 수정체, 이 수정체를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모양을 변화시키는 모양체라고도 하는 선무체, 그리고 눈알을 꽉 채우고 있는 유리체, 유리체 뒤쪽에 시각세포가 들어있는 망막, 시각정보가 들어가서 안 보이는 점이 맹점, 그리고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신경, 이렇게 있었죠. 우선 여기가 앞이고요. 빛은 이 각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홍채는 동공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빛이 실제로 지나가진 않고요. 동공 안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이러한 수정체가 수평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빛들을 꺾어서 이렇게 꺾어줘서 빛이 유리체를 통과해 망막의 한 점에서 초점으로 만나게 되죠. 우리가 평소에 초점이 맞는다 아니면 이 사진과 같이 초점이 흐릿하다는 거 많이 표현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오빠나 아빠가 어느 날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면서 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뻐서 라기보다는 술에 너무 떡이 되어서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음날 같은 보상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하여간 이와 같은 유리체를 통과해 망막의 초점이 잘 모이면 그 시각 정보가 망막에 있는 시각 세포에게 접수가 되고 맹점을 거쳐서 시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그 빛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빛의 경로를 보면 각막, 동공,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 맹점, 시각신경, 그리고 대뇌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어때요? 참 쉽죠? 빛 정보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딱 받기 좋은 어떤 양만큼만 들어오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너무 밝은 곳에 있기도 하고 너무 어두운 곳에 있기도 하고 밝은 곳에 있으면 즐겁게 뛰어놀 곳이지 굳이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두운 곳에 있으면 곱게 잠이나 잘 것이지 굳이 밝은 걸 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눈이 항상 겁나 피곤한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밝기의 변화가 있을 때 나오는 게 홍채예요. 지난 시간에 홍채가 눈 색깔을 결정한다고 했죠? 어떤 학생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실 파란색 홍채 정말 매력적이겠죠? 아주 간단하게는 컬러 렌즈 끼면 돼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때요? 정말 쉽겠죠? 인간은 자연적으로 꽤나 많은 눈 색깔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와 같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과 같은 무지개색 종류는 거의 다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있고요. 갈색이나 회색, 검은색 같은 항구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인형이나 고양이에는 핑크색이나 흰색도 있지만 사람에겐 없는 색이라고 하네요.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고양이에겐 이런 식으로 좌우가 다른 오드아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있죠.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람에게도 드물게 오드아이가 있는데 10중 9 이상은 백인에게서만 나타나니까 내 아이가 혹시 오드아이 아닐까 하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플레이어인 맥스 슈어저라는 사람인데 보기에도 딱 오드아이가 보이죠? 이런 오드아이 말고 한 눈동자 안에서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파이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 오이형이죠. 셜록이자 닥터 스트레인지인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있어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러 색이 굉장히 오묘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쓸데없이 너무 눈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제 홍채 얘기로 돌아갈게요. 이 홍채는
눈 색깔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어차피 들어올 껍질 많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항상 오픈 마인드로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생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적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오픈 마인드라서 만일에 여러분이 새로 사귄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봐요. 특히 여러분이 평소에 얼마나 더럽게 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성이 인간 폐기물급인지를 고해성사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까지 나를 슬금슬금 피한다면 그 친구에 대한 아주 깊은 빡침이 들겠죠. 우리 안구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마인드로 입구를 활짝 열어놓았다가 빛이 쨍 하고 들어오면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마이 아이스 하는 거죠. 게다가 빛이 너무 많으면 한 물체의 굴곡마다 밝고 어두움의 차이로 생기는 이와 같은 명암을 구별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한 이유로 우리는 밝은 곳에 있을 때 홍채 면적을 쫙 늘려서 빛을 적게, 즉 동공을 작게 만들게 되고요. 반대로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홍채 면적을 확 줄이고 동공의 크기를 늘려서 빛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영화나 의학 드라마 보면 의사가 의식 없는 사람들 눈을 까고 빛을 찰칵찰칵 비추는 장면이 나오죠. 그건 뭐 하는 걸까요? 그렇게 빛을 비추면 왜 불 켜? 불 좀 꺼줄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어날까봐 하는 걸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식이 없다고요. 맛이 간 상태라고요. 그런데 왜 할까요? 그건 방금 배운 홍채 운동으로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뇌의 활동이 아니라 자율신경, 즉 뇌랑 따로 노는 신경에 의한 작용이라서 우리가 기절해 있건 졸도해 있건 정신이 나갔건 어쨌건 빛만 비추면 우리의 신경계의 작용으로 홍채가 쫙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원근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눈의 구조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원근 조절은 바로 이 선모체가 한다고 했었죠. 선모체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근육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까이서 물체를 볼 때 이 선모체 근육이 수축이 되어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수정체가 볼록 렌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가까운 곳에 맺히게 해요. 반대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이 선모체 근육이 이완, 즉 풀어져서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수정체가 일종의 오목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먼 곳에 맺히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에? 뭐라고? 옆에 있는 이 선모체가 수축을 했는데 왜 거기 붙어있는 수정체가 줄어들어?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얇아져야지 라는 생각 혹시 선생님만 한 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선모체는 근육이라고 했죠. 그리고 근육은 힘을 주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선모체는 이 그림에는 양쪽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3D 입체로는 이렇게 수정체 전체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이때 이 근육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근육이 우리 몸에 하나 더 있어요. 실물을 보여주기엔 위생상 참 아주 더 러브 할 것 같아서 해부도에 있는 그림을 그릴게요. 뭔지 아시겠나요? 네, 항문주에 있는 괄약근이에요. 자, 여러분 매우 더럽지만 상상해 보도록 해요. 이렇게 뭔가가 나오고 있어요. 평소와 같이 항상 거대하죠. 한 번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참 어려워서 우리는 적절한 타이밍에 이걸 자르려고 해요.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주죠. 힘을 주면
요 홀, 요 구멍이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그렇죠. 이 구멍이 힘을 주면 줄어들죠. 빨리 대답하세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으니까. 하여간 맞아요. 힘 주면 그 안에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모체에 힘을 주면 그 안에 수정체가 들어있는 공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두꺼운 볼록 렌즈가 되는 거죠. 반대로 선모체에 힘이 빠지면, 즉 이완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느슨해지면 거기가 좀 넓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수정체도 늘어나 얇은 오목 렌즈에 가깝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수정체에 따라서 얘네들이 원근 조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수정체 자체가 안 좋게 태어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 정도 조절로 인해 초점이 안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이와 같은 안경을 쓰죠.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몸만 우량한 게 아니라 수정체도 우량하게 태어났다고 해봐요. 수정체가 너무 두껍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초점이 망막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근시, 즉 가까운 건 잘 보이지만 먼 건 잘 안 보이는 거고, 이럴 때는 우리 눈 앞에 오목 렌즈를 껴서 이 초점을 뒤로 보내는 교정을 하게 되죠. 반대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수정체 수분이 빠지면 이 수정체가 얇아지겠죠? 그럼 빛을 잘 못 모으게 되고, 이걸 바로 원시, 즉 먼 건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건 잘 안 보이게 되는 건데, 이걸 모아준 렌즈가 볼록 렌즈, 다른 말로 하면 돋보기 안경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시게 되는 거죠. 저 난신데요? 그거 뭔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총체적 난국이라는 뜻이에요. 각막이든 수정체든 아주 쭈글쭈글해서 근시와 원시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럴 땐 복합 렌즈, 오목과 복록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합성한 렌즈를 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안경사가 꼭 필요한 이유예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갑자기 분량이 확 늘어나서 당황했나요? 처음엔 뜨거운 정열과 어떤 열정으로 핵탄두와 같은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 지금은 너무 지쳐서 흐지부지 돼서 핵탄두리 치킨이 된 건 아니겠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듣도록 해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